새벽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강호 회장의 서재에 불이 켜졌습니다. 67세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윤 27세 신상정보, 대한은행 강남지점 근무, 보육원 출신, 부모 없음. 강호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윤도현이 들어왔습니다. 33세, 윤강그룹 기획실장.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사랑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강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더군. 네. 부모가 없고. 네. 집안 배경이 전혀 없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 강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윤강그룹은 70년 역사를 가진 재벌가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은 그에 걸맞은 집안 출신이어야 해. 저는 서윤을 사랑합니다. 강호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 그게 전부냐? 제게는 전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까? 격과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신 건 아닙니까? 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해라. 강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호는 숨을 고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봐라. 오늘은 이만하자.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강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윤강호,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 안지민,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지민아, 강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45년 전 그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약국집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윤태준 회장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걸 잊었느냐?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강호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민을 떠나보냈습니다. 2년 뒤 지민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5년 뒤 강호는 아버지가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다 이혼했습니다. 강호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강호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서윤.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자신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정말 도연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 정우진에게 연결했습니다. 우진 씨. 네, 회장님. 내일부터 며칠간 일정을 모두 비워둬요. 회장님, 내일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연기해요.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결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윤 씨.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산에 갈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도 찾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세 재벌 회장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라한 노인 하나만 남았습니다. 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강호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 그는 윤강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노인으로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얼굴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차림으로. 그리고 이서윤이라는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그녀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강호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빛났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45년 전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에서는 밑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지폐 한 장만 들려 있었습니다. 윤강호였습니다. 로비는 붐볐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진짜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젊은 여직원이 강호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저런 분 오셨네. 응대하기 귀찮은데.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일부러 떨리게 했습니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또 빗나갔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빨리 좀. 30대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면을 눌렀습니다. 3번, 4번, 5번.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이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강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예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제가 같이 눌러드릴게요. 서윤의 손이 강호의 손을 감쌌습니다. 함께 화면을 눌렀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강호는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서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곧 불러드릴게요. 서윤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설명이 자세했습니다.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6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강호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강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강호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구겨진 3만 원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펴서 정리했습니다.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 잊어버렸네. 괜찮아요. 통장 없이도 입금할 수 있어요.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말씀해 주세요. 강호는 가짜 정보를 말했습니다. 서윤은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조회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맞으시죠? 네. 3만 원 입금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윤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강호에게 건넸습니다. 다 됐어요. 이거 잘 보관하세요. 강호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기 키오스크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번호표 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도 못 눌렀어요. 매번 어려워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번호표 발급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버튼마다 번호를 매겼습니다. 큰 글씨로 설명을 적었습니다. 1번, 여기 예금 버튼 누르기. 2번, 확인 버튼 누르기. 3번, 번호표 받기. 그림 옆에는 손가락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 오시면 이거 보고 천천히 눌러보세요. 서윤이 그림 카드를 건넸습니다. 강호는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서윤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투명 케이스였습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스마트폰 있으세요? 응, 있긴 한데 잘 못 써요. 강호가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글자 크기부터 키울게요. 서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화면 밝기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서윤은 홈 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콜센터 번호예요. 여기 누르면 바로 전화 걸려요. 이건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고요. 이건 응급 신고 번호예요. 세 개의 아이콘이 화면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이제 좀 쓰기 편하실 거예요. 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이 편하셔야죠. 당신,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줘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키오스크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림카드 만들어뒀어요. 스마트폰 설정도 도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에요. 강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서윤 씨,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최상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한 명 응대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다른 고객들 대기 시간 생각 안 해?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어르신께서 불편해하셔서. 불편하면 다른 직원한테 보내. 당신은 실적 신경 써야지. 최상길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최상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빼앗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최상길은 그를 힐끗 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다음부턴 간단한 업무만 부탁드립니다. 돌아서서 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업무 처리가 느렸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했어요. 서윤이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호는 손에 든 그림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색연필로 정성껏 그린 그림. 큰 글씨로 적힌 설명. 아들이 본 사람의 가치가 이런 것이었나?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홈 화면을 봤습니다. 세 개의 아이콘이 반짝였습니다. 은행 콜센터, 보이스피싱 신고, 응급 신고. 강호는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로군.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보였습니다. 다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정우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 네, 회장님. 내일 다시 간다. 네. 한 번으로는 부족해. 더 확인해야 해.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림카드를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45년 전 지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이랬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었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강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감동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라. 진짜 속마음은 아직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시험이 필요해. 더 어려운 시험이.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차 시험 돈 앞에서의 정직함. 글씨를 적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서윤의 본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정직함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강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전 10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강호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카, 같은 운동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그림카드를 보며 천천히 눌렀습니다. 빅.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서윤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 그림 덕분에 혼자 했어요.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서윤의 칭찬은 진심이었습니다. 강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입금하려고요. 네,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돈을 받았습니다. 세어봤습니다. 30,000원.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30,000원 입금 맞으시죠? 네. 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40,000원 냈는데요. 서윤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40,000원이요? 네. 10,000원짜리 4장 냈어요. 강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지폐 3장만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여기 30,000원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4장 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강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바닥도 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30,000원밖에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40,000원 냈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호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고민이 지나갔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다시 받습니다. 강호를 받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강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서윤은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를 한 장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4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다시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4만 원 입금 완료됐어요.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강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잘못 본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호는 알았습니다.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3만 원이 맞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채웠습니다. 고객과 싸우지 않기 위해, 노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강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3만 원이 맞을 거예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럼 돈 돌려받으세요. 제가 잘못 봤어요. 강호는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이미 처리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르신 돈이에요. 받으세요. 강호는 서윤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강호가 말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서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 네. 저 여자는 착한 게 아니야. 네. 단단해. 지혜로워.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기 돈으로 메꾸면서도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 자존심을 지켜줬어. 정우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을 때 억울해하지 않았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차가 출발했습니다. 3일 후 정우진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호는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이서윤 조사 보고서. 매달 급여의 30%를 보육원에 기부. 주말마다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은행 업무 외 시간에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 진행. 자체 제작한 금융사기 예방카드 500장 이상 배포. 동료 직원들에게 성과보다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함. 강호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민아. 옛 연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도 이랬지. 남을 먼저 생각했어.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45년 전 지민은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돈 없는 환자에게 공짜로 약을 줬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아버지.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눈을 떴습니다. 서윤이도 똑같구나.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았어. 강호는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3차 시험 불의 앞에서의 용기. 글씨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야. 가장 어려운 시험. 강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상길 지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윤강호야.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그 지점에 VIP 고객 한 명 보낼 거야. 300억 예금 고객이지. 최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억이요? 잘 응대해.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험이다. 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서윤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원칙 사이에서, 실적과 정의 사이에서.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험의 마지막 막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강호는 다시 노인 차림으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번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을 기다렸습니다.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점장 최상길이 입구 쪽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5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요즘 바빠 보이네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말이라 업무가 많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네,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길 지점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박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최상길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VIP 고객이었습니다. 강호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 상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최상길이 앞장섰습니다. 박 회장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번 창구 앞을 지나갈 때 멈췄습니다. 잠깐. 박 회장이 서윤을 봤습니다. 저 직원이 상담해 주시오. 최상길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데 회장님. 저 직원은 지금 다른 고객 상담 중입니다. 제가 직접. 저 직원이 줬소. 젊고 똑똑해 보이는군.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상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이서윤 씨. 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은 잠시 뒤로 미루고 박 회장님부터 모셔. 서윤이 멈췄습니다. 강호를 봤습니다. 다시 지점장을 봤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최상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 상담 끝나고 모시겠습니다. 이서윤 씨,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고객인지 모르겠어? 최상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객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장난해? 최상길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분은 300억 예금 고객이야. 내 1년 실적보다 중요한 분이라고.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참는 눈물, 꺾이지 않는 의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괜찮소, 지점장. 나는 기다리겠소. 저런 원칙 있는 직원이 마음에 드는군. 최상길이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됐소. 저 어르신 상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상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빨리 끝내. 돌아서서 갔습니다.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송구합니다, 어르신.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강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빨리 닦았습니다. 계속할게요. 서윤은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일은 정확했습니다. 10분 후 강호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 내가 고마워요.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서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 회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강호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어땠나? 대단한 직원입니다. 제가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수고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서윤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은 지점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최상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이서윤 씨, 네, 지점장님. 어제 일 때문에 왔어. 앉아. 서윤은 앉았습니다. 최상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수수료 명세서인 것 같은데요. 어제 김영희 고객 건이야. 수수료 5만 원이 누락됐어. 서윤이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이 처리한 건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 너가 실수한 거야. 아니요, 분명히 입력했습니다. 제가 기억. 고객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수수료 받아내. 최상길이 말을 잘랐습니다. 서윤은 컴퓨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점장님, 이거 제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스템 로그를 보면 조용히 해. 최상길이 책상을 쳤습니다. 너가 실수한 거야. 인정하고 처리해. 아니면 내 평가에 반영될 거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나가.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기록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참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고객님이십니까? 대한은행 이서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처리 중 수수료 누락이 있었습니다. 5만 원 입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요? 은행 실수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확인 부족이었습니다. 어이없네. 책임자 바꿔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행 로비. 강호는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정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 씨, 지금 당장 양복 가져와. 30분 안에.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끝이야. 시험은 끝났어. 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강호는 정장을 입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윤강호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상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상길 지점장. 네. 어제 김영희 고객 수수료 건 누가 실수했나? 최상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시스템 로그 확인했어. 당신이 승인 단계에서 누락시킨 거지.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이서윤 직원한테 뒤집어 씌웠지? 최상길은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한테 사과 전화까지 시켰더군. 내 실수를.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서윤 직원 어디 있나? 최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구에. 강호는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이서윤 씨. 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수수료 건은 지점장 실수였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강호는 돌아섰습니다. 최상길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김영희 고객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실수는 당신이 한 거라고. 회장님. 그리고 이서윤 직원한테도 사과해. 로비 한가운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최상길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죄송합니다. 최상길이 서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실수를 당신한테 떠넘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시험 결과는요?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합격이야. 그럼 이제 상견례를 준비해.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민아. 옛 연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 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라 메종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슐랭에서 알아주는 3명의 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도연이 선물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처음 만나는데.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걱정 마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했습니다. 윤강우 회장님 예약석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르신? 그 남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은행에서 만났던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누르던 그 어르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67세의 재벌 회장 윤강호였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연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강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윤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윤 씨. 서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서 떨던 노인. 그림카드를 받아들던 모습. 4만 원이라고 우기던 목소리.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던 눈빛. 당신이 도연 씨 아버지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윤강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을 알고 싶었습니다. 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강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강호는 도연을 봤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서윤 씨를 만났다. 노숙자처럼 변장해서.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봤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빨리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강호는 서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떨리는 손을.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림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설정을 바꿔줬습니다. 글자를 크게, 아이콘을 쉽게. 내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줬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강호는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봤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강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직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서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강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윤 씨.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평생 겉모습만 봤습니다. 집안, 배경, 재산.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었습니다. 45년 전에. 아버지.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서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약국집 딸이었죠. 강호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지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강호는 서윤을 봤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데려왔을 때 나는 또 반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집안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강호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연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가문의 격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마음의 높이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서윤 씨, 강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를 봤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아버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배경도 집안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문의 격입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연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민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줄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을 가르쳐줘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45년의 무게가 내려졌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 씨, 네 아버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건 쉽지 않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강호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원칙을, 당신의 마음을.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지킬게요. 평생. 서윤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강호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도연 이서윤. 손으로 청첩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사랑이 전부라고 했지. 나는 이제야 알았어. 45년이 걸렸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 편히 쉬어. 그리고 고마웠어. 내 인생에 와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바꿔봐. 잠시 후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디서?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된장찌개랑 김치전. 강호는 웃었습니다. 좋아. 기대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생기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도연과 서윤의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밥. 앉으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얼큰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집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강호는 계속 먹었습니다. 김치전도 먹었습니다. 바삭했습니다. 서윤 씨, 네, 아버님. 행복해요? 서윤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호는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은행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몰랐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셨어요. 겉모습은 안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강호는 오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사람으로 봐줘서.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잘 지내요. 조심히 가세요. 강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잘 지낼 것입니다. 달빛 사연이었습니다.